직원용으로 취득했는데 직원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살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됐을 경우는 합산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요건도 있지만 형식적인 요건도 객관적인 요건도 모두 다 갖추어 주시는. Don't worry, doctors. 안녕하세요. 대박병원 절세비법 저자 윤창인 세무사입니다. 원장 선생님들의 절세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어너리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KMA TV 취득기숙사가 종합부동산과의 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득한 기숙사가 원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용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소득세법이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숙사,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기숙사 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공부상의 기숙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취사시설이 이 공부상에 있는 이 세대의 50% 이상이 공동취사시설 이용을 해야만이 기숙사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고요. 기숙사용이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직원을 위한 4, 5년 주택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장님이 구입하셨을 때 기숙사라고 하셨어도 주택이 분류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사원용 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페이닥터나 우리 간호사 분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리고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일반 주택을 사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부세에서는 합산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원장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공부상 용도로 기숙사가 아니고 실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원룸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원장님이 합산 배제로 신청을 하지만 이 사실 용도가 어쩐지 확인을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직원용으로 취득했는데 직원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살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됐을 경우는 합산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요건도 있지만 형식적인 요건도 객관적인 요건도 모두 다 갖추어 주시는 게 사원용 주택 면에서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종합부동산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숙사를 취득했을 때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숙사를 취득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숙사를 취득했을 때의 이점보다는 이 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점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기숙사를 취득하지 않는 게 임대를 하는 게 가장 좋겠군요. 네, 세금 관점에서는 취득했을 때의 이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못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보시면 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3억 원, 6억 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구분으로 추가로 종부세가 부담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기숙사를 취득했을 때에 그렇게 세제상으로는 불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지방에 좀 많이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던데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직원 기숙사, 4, 5년 주택일 수도 있고 직원 기숙사, 세제상 조금 구분은 다르지만 일단 기숙사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과거에는 정말 사는 집이 모두 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숙사를 제공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어서 좀 많았다가 그 과정에 90년, 2000년대 오면서 아무래도 많이 없어졌다가 최근에는 제가 기장하고 있는 병원이거나 원장님들이 이렇게 주변에 상담을 받아보면 임차 기숙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서울 외곽 쪽,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이 조금 어려운데 특히 페이닥터를 유치해야 하는
지방병원 입장에서는 페이닥터 분이 본인이 원하는 그 동과 이 특정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곳에 기숙사를 제공을 해달라는 조건이 많이 붙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기숙사를 요구하시는 이제 페이닥터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좀 증가하고 오히려 또 이런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원장님이 또 유인책을 쓰고 있는 측면에서도 기숙사가 뭐 아주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원장님들 마음속에 기숙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그러니까 외곽, 그러니까 수도권에 되게 사실 더 많겠네요. 예. 네, 그렇죠. 왜냐면 서울에 많이 사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되게 많이 이제 예. 기반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새 추세는 그런 것까지 맞춤으로 이렇게 좋은 뭐 아파트도 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추진은 안 되고. 예. 네.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경비 처리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취득하는 기숙사를 설명드리는 과정에 설명을 드렸지만 임차했을 때는 이제 임차료가 이제 비용으로 지출이 되면 해당 지출된 지급 임차료는 병원의 경비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직원이나 이제 페이닥터의 유인책으로서 기숙사로 지출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병원 관리 중에 하나다라는 공감대가 점차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기보다는 점차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현장에서 느꼈을 때 예. 많이 있다는 예. 거죠. 그 페이닥터가 워낙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예.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페이닥터 분 입장에서 당연히 서울 권역 내 중심부다라고 하면 아마 기숙사를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지만 같은 서울이어도 좀 외곽 쪽이거나 아니면 이 서울을 제한 경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지역에서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주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제 근무 조건에 이 기숙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그레이 영역이 예. 많이 있는데 예. 아 요렇게 어떤 원장님은 요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좀 안타까웠다. 예. 아주 빈번한 건 아니지만 원장님 입장에서 이 원룸 같은 경우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원룸이 방이 작다라는 것 뿐이지 독립된 출입문이 있고요. 화장실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치사시설을 독립 이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주택이겠어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신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돼서 아주 큰 세금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조금은 이제 확대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원장님 입장에서 임대용으로 주면 사업용으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라는 아주 큰 틀에서의 생각을 바로 병영 기숙사에 적용을 하셔서 이 오피스텔은 내가 사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상담을 받지 않으시고 당연히 이거는 오피스텔 상가다라고 생각하셔서 본인의 주택을 비과세 못 받으시는 사례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이 기숙사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을 위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복지 측면에서의 이런 내용을 국가 입장에서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큰 틀에서의 이제 좋은 점을 좀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 기숙사가 주택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러고요. 실무적으로 종종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특히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